우리가 축구에서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발로 공을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대퇴, 아니면 상체로 다룰 수도 있고, 이마로 다룰 수도 있고, 손을 제외한 어떤 부위로도 공을 다룰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패스라고 얘기하죠. 이건 인사이드, 발 안쪽으로 하는 패스입니다. 이렇게 발 안쪽으로 패스, 그 다음에 발 등으로도 이렇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발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패스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렵죠? 숙달되지 않으면. 네. 패스는 어느 부위로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패스에서는 어떤 속도, 어떤 타이밍 우리 동료가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볼을 조금 더 볼이 뜨면 발등이나 아니면 대퇴, 다양한 부위로 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 안쪽, 그리고 발등, 그리고 발 바깥쪽, 아웃사이드 패스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뒤로 오면 힐 패스. 공이 뜹니다. 공이 좀 높이 떠서 오면 발 안쪽으로도 패스할 수 있고, 발 등으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퇴로도 패스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이 더 높이 뜨면 상체, 가슴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높으면 머리, 이렇게 헤딩할 수도 있죠. 경기를 하면서 손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다 사용해서 우리는 축구를 할 수 있어요. 드리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 수비를 제끼기 위한 드리블. 우리가 항상 봐왔던 드리블이 첫 번째고, 이건 눈에 보이는 드리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드리블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을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켜 가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오죠. 그러면 그 수비가 이동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패스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비를 끌어내기 위한 드리블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드리블이 있어요. 자, 드리블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공을 내 원하는 대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드리블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발 안쪽으로 대고,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원을 아니면 팔자를 그려보고, 발 안쪽으로도 하고 발 바깥쪽으로도 하고, 이런 연습을 조금 더 익숙하게 하면 드리블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드리블 할 때 짚는 발을 미리 공이 갈 위치에 위치시키고, 몸의 중심을 공에 가까이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야는 항상 확보될 수 있게 상체 공하고 가깝게 놓더라도 시야는 항상 다 열려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공이 조금 더 먼 거리를 날아가야 될 때가 있죠. 이래서 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킥을 합니다. 킥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져야 쉽게 할 수 있죠. 계속 연습하면 늘 겁니다. 지금은 저걸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점점 익숙하면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는 슈팅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골키퍼를 피해서 골문 안에 패스한다. 보겠습니다. 골키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하게 찰 필요가 하나도 없죠. 골키퍼 피해서 그냥 요 안에 패스하면 돼요. 골키퍼 멀리 찰 필요도 없어요. 골키퍼하고 가장 가까이, 골키퍼가 잡을 수 없는 골키퍼하고 골포스트 사이로 공을 패스한다는 생각으로 공을 차면 훨씬 더 편하게 공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속도를 살려서 골문으로 진입해서 바로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속도를 살려서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속도를 살려서 슛. 이번 강의에선 전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전술은 보면 공격, 수비, 이렇게 두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내가 공격 상황일 때, 수비 상황일 때 각각 어떻게 할까? 그럼 뭐가 공격이고 뭐가 수비일까요?
우리 진영에 있으면 수비일까요? 아니면 상대 진영에 넘어가 있으면 공격일까요? 공격 수비의 기준은 공의 소유권입니다. 우리 팀의 공의 소유권에 있으면 우리 팀 골키퍼가 공을 갖고 있더라도 공격입니다. 상대 팀이 공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수비 상황입니다. 공격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슈팅을 할 수도 있고 내 위치보다 더 좋은 동료를 찾아서 거기에 패스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초에 10m 달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은 빨리 가면 1초에 30m에서 35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빨리 시간 단축해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전개하다 동료가 있으면 이렇게 패스를 주면 훨씬 더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공격에서 목표는 뭐죠? 네, 득점이죠. 어떻게 하면 상대팀 저기 보이는 골문에 공을 넣을 것이냐. 그런데 이 넣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거리로 저 골문에 도달해야 되는 게 공격의 목표입니다. 경로를 거치면서 공격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비가 조금만 틈을 주고 시간을 주면 수비가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비가 조직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선 수비가 실수하지 않으면 득점이 어려워요. 그런데 수비가 조직을 갖추기 전이라 하면 공격이 빠른 속도로 수비가 진영을 갖추기 전에 슈팅할 수 있는 위치까지 공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수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수비가 어떤 포지션, 어떤 자세로 수비할까? 그리고 수비하는 위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수비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수비할까입니다. 첫 번째, 수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냐면 상대팀 공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움직임의 핵심은 공으로부터 골문까지의 연장선, 가장 짧은 연장선, 직선이겠죠. 그 직선상을 수비는 기본 수비 위치로 합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이 공과 골문의 중심의 연장선에 위치하는 게 기본 위치입니다. 이 공과의 거리, 어느 만큼 가까이 서야 될지 멀어야 될지, 이 거리는 골문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공과 가까운 위치에서 수비를 하게 되고, 가장 가까울 때는 바로 슈팅할 수 있는 거리, 상대가 슈팅할 수 있는 거리에 왔을 때는 공을 막을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공을 열어놓으면 양 다리는 공이 있을 때 나란하게 두면 내가 돌아서 플레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을 열어놓던지 반대쪽 다리를 열어놓던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상대팀 선수를 봐야 돼요. 어디로 오고 있는지 계속 보고, 또 우리 팀 동료가 어디 있는지 지속적으로 보면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수비에서의 핵심은 지연입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중앙 지역에서는 공격의 속도를 늦추게, 가급적이면 돌아가게 지연시키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슈팅할 수 있는 위치에 오면 슛을 방어하는 게 수비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골문과 먼 상태에선 공격이 천천히 진행되게 지연해 주는 거고, 슈팅할 수 있는 위치에 오면 그 슛을 직접 막는 게 수비에서 중요한 임무가 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공격도 이 경로를 선점해야 되고 수비도 이 경로를 선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플레이를 할 때 이 경로를 내가 어떻게 선점할 것이냐, 이 생각을 항상 하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공격이 속도를 더 붙여서 저렇게 나갑니다. 수비가 못 쫓아가고 있네요. 수비는 저렇게 공이 끝나도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내가 제껴졌다고 거기 서버리면 다음 플레이 혹시나 골키퍼 맞고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을 경우 그 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기서 포기하고 안 가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죠. 완전히 공이 아웃된 다음에 플레이가 정지되는 겁니다. 공격이든 수비든 플레이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해야 돼요.
아직 공이 경기장에 살아있는 동안. 5편에서는 이제 축구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한 아주 넓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5편.